뭐? 언제? 왜? 알았어. 조금 이슈인데. 자, 제목 한번 봅시다.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인데 사실 거듭 제곱이라는 용어는 많이 익숙하고요. 거듭 제곱근은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점검해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거듭 제곱 한번 읽어보죠.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은 자연수 n에 대해서야 이거 체크 잘 해놓으세요. 우리가 수원에서 지수 법칙을 확장해 나갈 건데 지수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갖냐에 따라 법칙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때 약속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A를 n번, n이 자연수였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다. 이건 많이 했던 내용이야. 맞죠? 그래서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자연수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A의 거듭 제곱이다. 거듭해서 곱했다라고 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n이 10이다. 그럼 A의 10제곱, 10제곱이라고 부르죠. 그죠? 뭐 요거는 우리가 해오던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고 위쪽 올라가 있는 걸 지수라고 부른다. 뭐 또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가 중학교 버전의 즉 지수가 자연수일 때 중학교 버전의 지수 법칙입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서 물론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올 내용이지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미치 같은 숫자의 나눗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지 않고요. 이거를 한 가지로 줄여 볼게요.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첫 번째 볼게요. mn이 자연수다라고 하면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는 값들이 다 자연수 값들이야.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를 n번 곱한 것과 a를 n번 곱한 것을 곱하면 이런 의미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거 잘 하시겠지만 생각은 항상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요 녀석은요. A 곱하기 짜따따따따 A가 몇 번? n번. 요렇다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A를 n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개가 있는지를 세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곱하고 있는 거니까 m개랑 n개 합친 만큼 곱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수가 m 곱하기 n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m 더하기 n으로 올라가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파벳으로 보고 외우면 왔다 갔다 뭐 헷갈리니까 밑에다가 말로 외우는 걸 적어 드릴게요. 이 녀석은요. 밑이 같은 수끼리 곱은 지수가 더해지더라. 지수의 합으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민서는 아마 적혀 있지 않니? 오케이. 꿀빠네. 그래서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 합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마 종영이도 종이 책이 있지 않니? 근데 그래요? 거기 이거 적혀 있을 텐데.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곱과 한 세트인 나눗셈이에요. 나눗셈도 중학교 버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다 한번 적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뒤에 나눗셈은 분모로 가져가니까 A 제곱분의 A 5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분모에 A가 2개 있고 분자에 A 5개 있으니까 약분하면 분자에 A가 3개가 남지, 그지? 그래서 A 3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요. A 5제곱 나누기 A 5제곱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같은 걸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야? 1이겠지, 그지? 자기 자신으로 나누는 거니까 1. 또는 A 5제곱분의 A 5제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싹 다 약분하면 남는 게 1밖에 없어. 그래서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A 제곱에서 A 5제곱 5제곱을 나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갈 거니까 A 5제곱분의 A 제곱이 되어서 분모에 3개가 남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설명을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지금 아까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의 지수의 합이다. 요거랑 같이 세트로 기억하기 위해서 요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미치의 영제곱은 항상 1이다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치의 음의 정수, 지금은 자연수만 다루고 있는데 음의 정수가 나오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보일 때 역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수를 취하자. 요거를 우리는 약속합시다.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수법칙 확장할 때 요거를 할 건데 그걸 미리 가져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얘는요.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다섯 제곱에서 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앞에서 뒤로 빼는 걸로 보면 A의 3제곱이 맞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앞에서 뒤로 빼는 걸로 하면 0제곱이잖아. 근데 0제곱을 우리가 1로 약속을 했으니까 1이 만족되죠. 잘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숫자가 작긴 하지만 앞에서 뒤로 빼는 걸로 봐봐요. 그렇다면 얘는 A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우리 약속을 어떻게 하기로? 음의 제곱이면 역수 취하기로. 그러면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미치 같은 숫자의 곱셈 하듯이 나눗셈은요, 이제 앞에가 크냐 뒤에가 크냐 이걸 고민하지 말고 앞에서 뒤로 뺀다. 그리고 아까 0제곱은 1이고 음의 정수 제곱은 역수 취한다. 요거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얘는 2번이에요. 미치 같은 수의 아까는 곱이었는데 이번에는 나누기는 지수의 차 앞에서 뒤로 뺀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요. A의 m 빼기 n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계산 과정이 조금 더 간결해져요. 오케이? 네,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버전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킬 게 사실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새롭게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동그라미 3번. A의 m제곱의 n제곱이래. 얘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이 녀석을 m제곱을 표현해 보면 A를 n번 곱한 거야. 그지? 이러한 덩어리를 몇 번? n번 다시 곱하래. n제곱이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쭉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덩어리까지.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n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한 덩어리 안에 A가 m개나 들어있거든? 이게 n개나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전체 개수 세려면 곱해야겠죠. 예를 들어 뭐 한 덩어리 안에 3개씩 들어있는데 그게 5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3, 5, 15, 15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지수끼리 곱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랑 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로 설명하자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말로 외우자면 지수의 지수 m제곱의 n제곱 지수의 지수죠. 그죠?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의 지수는 곱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게요.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해봐야겠습니다. 좌변 보면 a 곱하기 b 전체를 n제곱 할 거래요. a 곱하기 b. 그럼 밑에다 적어볼게. 얘는 a 곱하기 b라는 덩어리를 한 번, 두 번, 그래서 마지막까지 n번 이렇게 곱할 거래요. 이만큼이 지금 n개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a 곱하기 b가 지금 곱하기 기호만 생략됐지 다 곱하기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는 a끼리 모으고 b는 b끼리 모으면 a 몇 개? n개. b 몇 개? n개. 그래서 결론은 a가 n개 곱해져 있고
b가 n개 곱해져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곱한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전체의 거듭 제곱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각각 적용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표현해 두세요. 그러면 마치 분배하듯이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매번 이런 방향만 나오냐? 아니요. 거꾸로 지수가 똑같을 때 얘네들 묶어내는 방향도 많이 나올 수 있어. 알았죠? 양방향. 그래서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도 뭐 똑같죠. 그죠? 방금 a 곱하기 b의 n제곱을 했으니까 얘도 b분의 a를 n번 곱하는 거니까 아, 얘는 지수 n을 분자에도 적용하고 분모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 예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학교 버전부터 많이 하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고, 자, 쌤이 힘을 줘서 설명할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듭 제곱 근이라는 얘기하기. 2번은 응용 문제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오늘 집에 가면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중학교 버전을 잠깐 복습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왼쪽 옆에다가 한번 적어봐. A의 어떤 숫자 A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곱근. 이때 A는 0 이상인 값이라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루트 안에 음수 넣으면 이제 허수가 나오니까 그거를 좀 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A의 제곱근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A의 제곱근을 나는 X라고 놓고 볼래.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얘는 의미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버전을 잠깐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찾아라.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이거 제곱근 풀면 어떻게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풀어주죠. 그쵸? 이거 우리 뭐 근의 공식 쓸 때도 많이 했었고 제곱근 풀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체크 하나 해줄 거는 어떤 숫자의라는 요 녀석이 붙을 때는 항상 무엇을 제곱하면 그 값이 되는지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무엇무엇의라고 나오면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그것의 해를 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제곱근의 의미가 결국은 여기서 표시했듯이 x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루트라는 것 앞에 우리가 지금 n 거듭 제곱근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루트는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루트 앞에 여기 조그맣게 2라는 숫자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표현할 때 루트 앞에 조금 위에 작은 숫자로 적어주는 걸 이제 거듭 제곱 표시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루트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랑 비교를 할 게 뭐냐? 제곱근 제곱근 A라는 녀석이야. 제곱근 A. 의라는 말이 빠졌죠, 그죠? 제곱근 A. 이 녀석은요,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루트 A를 읽는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즉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존재하는데 제곱근 A는 말 그대로 제곱근 A, 루트 A를 읽는 방법이야. 알았지? 이 차이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괜찮죠? 자, 요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버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숫자, 우리는 지금 제곱근만 보고 왔는데 제곱해서 그 숫자가 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이제 이거를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렇게 올려가 보겠다는 얘기야. 아까처럼 거듭 제곱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래요. 제곱할 수도 있고요. 3제곱, 4제곱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n제곱해서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아까랑 비슷하죠, 그죠? 아까는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는데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 세우자고 했지, 그지? 그래서 항상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x를 찾게 되면 그게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표현. 의라는 게 또 붙었잖아, 그지? a의 n제곱근. 이렇게 되면 항상 방정식을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방정식을 세우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요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 돼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가 나오지? 1개.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가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중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근도 같은 근 2개라고 생각하면 3개가 나올 수 있겠죠. 허근도 마찬가지야. 허근도 결국은 뭐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차는 일반적으로 4개, 5차는 5개 이렇게 갖겠지. 아, 그래서 n차 방정식이니까 이 녀석은요. 우리가 n제곱근을 찾으려면 이 n차 방정식을 풀어서 x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x를 우리가 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게 n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n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았지? 몇 제곱근이냐에 따라 그 해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걔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n개가 존재해야 돼. 괜찮죠? 그래서 해가 n개가 존재한다는 건 마지막 결론이 그 해가 x값이었으니까 x는 우리가 찾는 a의 n제곱근이었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n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몇 제곱이냐에 따라 n개다. 알겠죠? 그래서 몇 제곱근이냐에 따라 제곱근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예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뭔지는 몰라도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가 있겠니?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무엇의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세워보면 x 세제곱, 우리가 세제곱근을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한다 그러면 x 세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럼 당장 우리가 뭐 인수분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 되는 건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지. 이렇게 하나 찾고 끝내면 된다? 아니, 안 된다. 왜?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3개를 찾아야 돼. 우리는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찾을래? 이제는 머리로는 안 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 x세제곱 플러스 8이 되고요.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게 x 플러스 2에서 나오는 녀석이었고요. 나머지는요. 요 녀석이 0이 되는 녀석이겠지, 그지? 그럼 판별식 써보면 음수라서 얘는 허근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허근은 켤레근으로 존재하게 될 건데 어쨌든 2개가 나오니까 아까 마이너스 2랑 합쳐서 총 3개다. 잘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1의 4제곱은 자 얘도 무엇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x의 4제곱은 1이야 방정식을 세우면 당장 볼 수 있는 게 1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제곱은 4가 짝수니까 짝수 제곱은 음수도 양수로 바꾸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1도 존재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몇 개 찾아내야 돼? 4제곱근이니까 4개 찾아야 된단 말이야. 2개 못 찾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다시 해보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x 4제곱 빼기 1로 한쪽으로 몰아서 합차를 이용하면 되겠죠. 4제곱은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이랑
x제곱 빼기 1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덩어리가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1과 x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아, 그래서 아까 직관적으로 찾았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뒤에 있는 녀석이었고 마지막 허근이 존재하네요. 그죠?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i였어. 맞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찾았다. 아, 4제곱근이니까 4개가 나와야 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이제 좀 깊이 있게 가볼 건데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방금 우리 예제에서 봤듯이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실수들입니다. 맞죠? 아까 뭐 마이너스 2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든지 얘네들은 실수들인데 허수 찾기는 쉽진 않아요. 맞죠? 이건데 지금은 실수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n제곱근인데 그 중에 실수는 몇 개일까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앞으로 가서 하나만 적고 넘어가 봅시다. 아까 쌤이 중학교 버전 얘기하면서 제곱근은 루트 앞에 루트라는 기호 앞에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근을 구했다라고 하면 표현은 이렇게 되더라. 표현 부분만 잠깐 점검하고 갈게요. 여기서 뭐 양의 근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양의 근 뭐 통틀어서 할게요. 양의 근이든 음의 근이든 n 제곱근 a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n 제곱근 a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n이 2일 때를 본 거고요. n이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 의미를 잘 보셔야 돼. 얘는 n 제곱 하면 a가 된다야. 그러니까 뒤에도 한번 정리를 할 테지만 n 제곱 읽는 방법은 n 제곱근 a예요. 이거를 말 그대로 n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요. 요 구조는 기본적으로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n제곱근이다라고 하면 루트라는 기호 앞에 위쪽에 조그맣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다가 쓰면 n 루트 a랑 헷갈리니까 꼭 작게 쓰셔야겠대요. 알겠지? 루트 기호를 크게 써가지고 아래 위로 작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a의 n제곱근 중에 이제 실수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실수. 요 녀석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자. 오른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이미 선생님한테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요거는 정리를 해두면 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둘게. 뭘 할 거냐? 아마 봤을 거예요. 그 함수 해석할 때 우함수, 기함수 얘기 했었지, 쌤이. 요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조금 더 위에서 그리자. 이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자풀이를 잠깐 해보면요. 우 함수라는 거는 우라는 게 짝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짝우를 씁니다. 짝이 있다. 짝꿍이 있대. 여러분들은 공감할 수 없는 짝꿍이 있대요. 반면에 기함수라는 것의 기는요. 짝꿍이 없어.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홀로 있는 녀석. 혼자 있대요. 농담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알았지? 자, 그러면 우함수가 뭔지 기함수가 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짝이 있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함수라는 단어는 사실 까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쓸 함수 관계식이야.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가 f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봤거든. 그런데 그 결과가 f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꾼 x를 넣은 것과 항상 같더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도 이게 그냥 증발하더라 이겁니다. 모양 괜찮아요? 마이너스 x를 넣더라도 함수 값이 그냥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그냥 증발하더라.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우함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 좀 이쁘게 위쪽으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x축과 y축 이렇게 있어요. f라는 함수를 그려 넣을 건데 일부분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정도의 x1이 있습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f에 넣어봤더니 대응하는 값이 y1이더래. 그래서 이 정도가 f가 지나가는 점이 돼요. 그러면 위의 식을 만족한다라고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x1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로 이렇게 넘어오겠지, 그지? 그런데 이게 f에 넣으면 또 뭐랑 같은 거야? 방금 대응되었던 y1이랑 같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자, x2를 한 이 정도에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때 대응하는 y 값이 y2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위의 식에 따라 x2의 마이너스, 즉 왼쪽으로 오겠죠?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가 마이너스 x2 이렇게 되면 이것의 함수값도 y2랑 같은 거야. 와, 이런 상황이네. 어떤 느낌이에요? 오른쪽에 하나 찍으면 왼쪽에 같은 간격으로 하나 찍히고 왼쪽에 찍으면 오른쪽에 찍히겠지, 그지? 아, 이게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 F의 일부분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렇지, 똑같이 어디에? Y축의 대칭 형태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렸던 거는 선생님이 이제 뭐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렸던 거고 위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관계식이라 그랬지, 그지? 이걸 만족하게 되면 아래쪽처럼 어떻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Y축 대칭으로 그려져요. 요 두 가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Y축 대칭으로 그려져요. 오케이? 그러면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함수를 여기서 지정을 할게요.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대표적인 함수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짝수, 차수, 다항함수. 여기서 다항함수라 함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짝수, 차수만 존재해야 된대. 짝수, 차수만. 그럼 짝수는 뭐가 있어? 2, 4, 6, 8 이런 애들이지. 여기서 하나 더. 짝수, 차수는 방금 얘기했던 2, 4, 6, 8도 마찬가지지만 플러스 상수항 또한 짝수, 차수로 간주합니다. 미지수가 없으니까 0차라고 하면 되는데 0도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상수항도 짝수 차수로 간주하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짝수 차수로 하면 이런 애들을 얘기합니다.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3 정도로 생각해보죠. 얘가 우함수냐,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 대칭으로 그려질 거냐, y축으로 접었을 때 똑같이 포개지는 형태로 그려질 거냐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관계식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리를 해보니 짝수 차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다 바뀌죠. 그러니까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3이라서 우와, 이거는 처음에 우리 정의했던 fx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확인된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x를 넣은 함수가 같더라. 관계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함수다.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식 보자마자 아, 얘는 y축 대칭이니까 내가 대략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를 감안하고 문제 접근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기함수 가봅시다.
자, 기함수는 짝꿍이 없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를 볼게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어떤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처럼 비슷하게 fx 함수값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로 나오더라.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더라. 즉 얘는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구조예요. 맞죠? 뱉어내는 구조더라.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볼게요. 아까처럼 그래프 하나 또 참고 삼아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릴게요. X축, Y축. 자, 여기가 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 대응되는 Y값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Y1. 그렇다면 위의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X1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Y1이 나오는 게 아니라 Y1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Y1이 대응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점이 여기로 와. 어때? 느낌이 반대쪽에 찍히는 거 보여요? 이 정도가 X2라고 봅시다. 여기나 적고 있니? 그때 대응하는 Y2가 여기 있다라고 볼게요. 짜잔. 그러면 위의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x2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넣으면 y2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마이너스 y2로 대응이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대칭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1, 4분면이 대략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3, 4분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그려지더라. 즉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를 넣어봤는데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구조면 이거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기함수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할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다. 바로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다뤘지만 대표적인 함수는 아까는 우함수가 짝수, 차수, 다항함수였다 그러면 이건 뭐겠니? 그렇지. 홀수, 차수, 다항함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 함수 우리 더 배울 거니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홀수, 차수, 다항함수만 볼게요. 그러면 홀수, 차수는 1차, 3차, 5차, 7차 이런 애들만 있는 걸 얘기합니다. 1차랑 2차랑 막 섞여 있으면 이거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fx를 x 세제곱 빼기 2x 차수를 보면 3차, 1차밖에 없지, 그지? 홀수 차수만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를 건데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없이 사라지고 fx랑 같으면 우함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뱉어내면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넣어보면 그것의 세제곱 빼기 2배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2x가 되는데 이거는 위에 정의했던 fx에 마이너스를 곱한 녀석이었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를 뱉어내는구나. 그래서 기함수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진다까지 연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열심히 했느냐? 나중에 써먹을 용도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하려는 거 돌아와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실수 A의 n제곱근이니까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n제곱근이 뭔지 몰라서 x라고 둔다 그러면 x의 n제곱은 a야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자, 여러분 여원아 요거는 중요해. 잘 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함수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은 좌변을 x의 n제곱이라는 하나의 함수 y는 x의 n제곱으로 해석을 하고요. 우변도 y는 a라는 여기는 x가 없으니까 상수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 대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같다라고 놓을 때는 우리 뭐 할 때 같다라고 놓죠? 뭐 찾을 때? 교점 찾을 때. 그렇지. 이거는 같다라고 놓은 걸 교점 찾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게 실근을 찾는 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허수를 XY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는 없잖아. 거기는 싹 다 실수축들이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세웠는데요. 이게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면서 방정식을 함수 대 함수의 교점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n제곱근을 우리가 x 찾는 거를 할 건데 그중에 실수를 찾으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실제로 만나는 교점을 찾는 게 실수를 찾는 거야. 이렇게 연결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외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마시고 그 설명을 아래쪽에 열심히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한번 그려보고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우리 왼쪽에다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x의 n제곱은 a다를 해석을 할 거예요. 여기다 적어놓을게. x의 n제곱은 a다.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건데 만약에 첫 번째 n이 짝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는 2, 4, 6, 8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짝수, 차수, 다항함수가 되지. 짝수, 차수, 다항함수면 좌변 이거 다시 적을게. 이거는 무슨 함수죠?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 단어는 까먹어도 짝수, 차수, 다항함수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져? y축 대칭으로 그려져. 해서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 n이 2야 그러면 x제곱을 그리는 거죠. n이 4야 x 4제곱을 그리는 건데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어쨌든 y축의 대칭 형태로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릴게. 여러분들 그리세요. x축 y축 이렇게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좌우 대칭으로 그려야 되니까 대략 그린다 그러면 걔 0이 2차 함수 형태로 그려져요.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요 녀석을 f라고 한다 그러면 fx는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변에 있는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넣기로 했습니다. 그죠?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하니까 여러 가지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쯤에다가 y는 a를 이렇게 그렸어요. 오케이? 어때? a가 0보다 클 때겠죠? 함수 값이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요. 이때 교점 몇 개? 2개. 좋아요.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교점이 2개예요. 그렇다면 결론을 뭐라고 내면 돼? 이걸 만족하는 x가 2개니까 우리가 찾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 2개라고 결정을 내리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 몇 개? 실수 개수 2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수를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아까 표현했지만 요 녀석은 양수고요. 요 녀석은 음수잖아요. n제곱근의 양의 n제곱근 a는 뭐라고 표현해요? n 루트 a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음의 n제곱근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짝수일 때 만약에 우리가 a의니까 어떤 숫자의 그 어떤 숫자가 양수면 n제곱근은요 짝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갖는다. 실수 개수는 2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번 두 번째. 이번에는 a를 0에 갖다 놔 볼게요. 0이라 하면 어디 있니? x축 위에 이렇게 있죠. 그죠? a가 0일 때야. 그럼 여기서 x의 n제곱 그래프랑 몇 군데서 만나요? 영원아? 지금은? 지금 빨간색이랑 까만색이랑 몇 군데서 만나? 그렇지. 여기서 만나죠. 그죠?
여기가 얼마야? 0이지. 생각해보면 n제곱에서 0 되는 게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뭘. 그치? 다른 숫자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0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래서 0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기는 다시 n 제곱근을 찾고 있는데 n이 짝수일 때 그 되어야 하는 a라는 값이 0이면 n제곱에서 0 되는 건 0 하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여기는 실수 개수도 한 개,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a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음수 쪽에 갖다 놔 보겠습니다. a는 음수야.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는 건 무슨 뜻?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건 무슨 뜻? n제곱근 중에 실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제곱근의 실수 개수는 몇 개? 한 개.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x의 n차인 방정식을 그려놨고요. 그 n차 방정식을 그래프 대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게 실근의 개수, 즉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짝수일 때는 조금 복잡해요. 숫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져. 하지만 홀수일 때는 조금 편하더라. 볼게요. n제곱근에서 n이 이번에는 홀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y는 x의 n제곱이라는 좌변에 있는 함수는요. 이거 무슨 함수가 돼?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가 돼요. 그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n이 1도 홀수니까 1 넣어보면 y는 x 이거는 많이 그리던 거잖아. 그지? 3, 4분면에서 1, 4분면으로 쭉 원점 지나면서 올라가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3은 n이 3이 되면 이제 3차는 우리가 그려본 적은 없는데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이건 그리지 말아봐. 좌표 표면은 그리긴 할 건데요. 함수의 형태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n이 1이면 y는 x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n이 3이면 어떻게 되냐면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이제 얼마가 돼?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돼야 돼요. 8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돼. 좀 급격하게 세제곱으로 증가하죠. 그죠? 근데 원점은 지날 거 0 넣으면 0이니까 원점 지나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렇다면 얘는 홀수 차수니까 원점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지. 만약에 n이 홀수 차수 5라고 하면 어때? 5제곱으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커져요. 맞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급격하게 뭐 이런 식으로 커질 거야. 그럼 원점 대칭으로 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이해되지? 따라서 얘네들의 공통점인 개형만 그려본다라고 하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면서 3, 4분면에서 1, 4분면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요. 괜찮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그릴게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야. 요거부터 그리세요. 알겠죠? 괜찮니? 그러나 요거야. n이 홀수일 때는 좌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랬을 때 아까처럼 한번 해보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숫자 a라는 값이 양수일 때 또 봅시다. 교점 몇 개? 한 개. 한 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실근 몇 개? 한 개. 즉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는 한 개야. 언제? n이 홀수일 때 그렇다. a가 양수면 이렇고요. 자, a가 0이라고 해볼게요. 0 어디니? 여기네요. 이렇게 a가 0. 교점 몇 개? 한 개. 얼마? 0. 생각해보면 아까 짝수일 때도 그렇고 홀수일 때도 그렇고 거듭 제곱에서 0이 되는 값은 0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몇 개? 한 개. 실수 개수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a를 음수로 가져가 보죠. 음수. 여기 있네. 교점 몇 개? 또 한 개. 네, 또 한 개. 괜찮지? a가 음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돼. 왜? n제곱근 안에 a가 음수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음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왜? n이 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실근의 개수는 1개, 즉 n제곱근도 실수는 1개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n제곱근에서 n이 홀수면 a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n제곱근의 실수는 1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외워서 할 거냐?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아래쪽 예제 볼게요. 이렇게 연습하시란 얘기야. 16의 4제곱근, 의가 보이네? 그러면 난 방정식 세워야지. 그 4제곱근을 x라고 한다 그러면 x의 4제곱이 16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죠? 그러면 좌변함수는 4차 함수니까 짝수 차수만 있는 거니까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군. 우변에 있는 16은 양수니까 위쪽 어딘가에 16에 해당하는 상수함수를 그려놓으면 되겠죠. 맞니? 그럼 여기는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즉, 그렇지. 교점이 몇 개 있는 거냐고 물은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문제가 그중 실수인 것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개의 값이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은 얼마고 요 값은 얼마인지 요거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찾기 시작하면 되겠죠. 실수 값들을 찾으면 돼. 몇 개 찾으면 돼? 2개 찾으면 돼. 오케이? 다시 정리하자면 4가 4제곱근이 4가 짝수니까 짝수일 때는 16이 양수니까 양수일 때 실수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0이 16이 아니라 0이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 그때는 0이라고 하면 되겠고, 만약에 16이 아니라 음수가 들어가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이 2개를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아요? 4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러면 x 4제곱 빼기 16인데요. 16은 2의 4제곱이지. 이렇게 정리하면 x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x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군. 앞에 거는 는 0이라고 풀면 허근이 나오니까 우리 실수 찾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것만 인수분해를 더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또 합차네. x 더하기 2, x 빼기 2 이렇게 해서 는 0을 만족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 2,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속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25가 되느냐. 그런데 125라는 숫자가 5의 세제곱이니까 얼핏 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X축과 Y축을 그려놓은 다음에 좌변 함수인 X세제곱을 그려보면 홀수 차수니까 원점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 함수야.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25를 표현해보면 얘는 음수 상수함수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25겠죠. 그럼 역시 실근은 얘는 홀수니까 사실은 실근이 무조건 하나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으면 되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표현만 잠깐 봅시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아까 양의 제곱근은 이거 플러스 2는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4제곱근 16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2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괜찮지? 이 정도로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 다시 이제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 마이너스 5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세제곱근 어차피 안쪽이 음수가 들어가면 음수로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앞에 음수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5라고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잘 이제 와닿지가 않으면 계속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거듭 제곱 근에 대한 표현을 하고요. 뭐 실수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거듭 제곱근의 계산상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요거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고 요 내용 설명하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뒤쪽 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한번 봅시다. 전제가 있습니다. 루트 모양 안에 들어갈 A, B라는 숫자들은 전부 양수만 이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MN이 아직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체크. 자연수일 때 다음이 성립하더라입니다. 1번 볼게요. 잘 봐. 아까 했던 거지. 얘의 의미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였어요. 근데 실제로 n제곱을 해주고 있죠. 그럼 알맹이 튀어나오면 되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힌트를 자꾸 얻어와야 되냐면 중학교 버전에서 예를 들어 루트 3이라는 의미가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해요? 3 딱 꺼내지.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 잘 체크하시고 두 번째 봐봐. n제곱근 a. 자, 이거 읽는 방법은 n제곱근 a, n제곱근 b라고 읽어요.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와, 우변처럼 똑같은 n제곱이면 곱하는 거는 그 루트라는 기호 안에서 그대로 곱하면 되는구나 입니다.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인 한 번만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n제곱해서 ab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좌변을 n제곱 한번 해볼게요. n제곱근 a와 곱하기 n제곱근 b를 실질적으로 n제곱 해보겠습니다. 요게 결과가 ab가 되면 알맹이는 n제곱근 ab, 우변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 지수 법칙에 따라 이거 어떻게 돼요? n제곱을 각각 적용하게 되겠지? 그러면 n제곱근 a에다가도 n제곱을 적용하고요. n제곱근 b에다가도 적용하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서 이거 뭐라고 했죠? n제곱하면 그대로 알맹이 튀어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는 a 곱하기 b가 되는구나. 어머나, n제곱에서 a 곱하기 b가 되는 거니까 알맹이는 n제곱근 ab가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증명 과정은 사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계산상의 성질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따로 곱하는 건데 마침 n제곱근이라고 이 루트 앞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곱하기는 안 해서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곱해져 있는 거는 왼쪽처럼 쪼개서 쓸 수도 있겠다. 그럼 3번은 당연히시죠. 뭐 곱하기도 됐으니까 나눗셈도 되겠지.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니까. 그러면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한꺼번에 지금 n제곱근이 똑같으니까 n제곱근 안에서 b분의 a, a를 b로 나눈 구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와, 이거는 조금 신기합니다. 뭐냐면 n제곱근 a를 이제 n제곱하는 게 아니라 m제곱을 해요. 근데 뭐랑 같대? 이게 쓱 들어오더래. 얘가 안쪽으로 쓱 이렇게 들어오더래. 지수로.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뭘 확인하면 되냐? 다시 한번 볼게요. 뭘 확인하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걸 n제곱 했을 때 여기 있는 a의 m제곱이라는 알맹이가 나오면 n제곱근 a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n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과정이니까 뭐 외우진 않아도 돼요. n제곱근 a의 m제곱을 n제곱 해볼게요. n제곱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봐. 지수 법칙에 따라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그랬지? 근데 곱하기니까 앞뒤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얘는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한 다음에 m제곱 하는 거랑 같아. 알맹이가 뭐지? a죠, 그죠? n제곱근 a를 n번 곱하는 거니까 a가 됐어. 그럼 a인 a의 m제곱이 되는 거지. 와, 결론이 나왔네요, 그죠? n제곱을 해봤더니 a의 m제곱이 됐어. 그러면 얘는 n제곱끼리 맞구나. 알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건 지수로 끌어내릴 수 있다. 반대로 지수에 있는 거 바깥쪽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요거 이제 많이 보는 내용이야. M제곱근이 N제곱근이 거듭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앞으로 여기 지붕을 얘기할 건데 지붕이라 함은 A를 덮고 있는 위쪽을 얘기할 거예요. 얘는 N제곱근도 덮고 있고 M제곱근도 덮고 있지. 다 적용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얘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거 볼게요. 앞에 있는 거듭 제곱근 그 숫자끼리 곱한 거랑 같구나. 곱하기니까 또 뭘 할 수 있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n제곱근이 먼저 나오고 m제곱근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보고 갈게. 요 녀석인데 얘를 m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실질적으로 m 곱하기 n 거듭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알맹이 들어있는 a가 나오면 얘가 mn제곱근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도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m 곱하기 n, mn제곱을 해보는 거야. 결과가 a가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 법칙에 따라 m제곱을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m제곱을 먼저 적용하면 m제곱근이 벗겨지겠지? 그러면 n제곱근 a에 남는 지수가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a가 됐지. 짜잔. 그러면 a가 나왔으니까 mn 제곱근이 맞구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명 과정은 까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 까먹으면 안 돼요. 거듭 제곱근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지붕이 겹쳐져 있을 때는 앞에 거끼리 곱한 거랑 같더라. 괜찮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이게 이제 계산상에서 좀 독특한 녀석인데 어, 봐봐. np 제곱근이고요.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np 제곱이야. p가 똑같이 보이지, 그지? 그러면 마치 얘네들을 약분하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 루트 기호 잘 안 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지수를 자연수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뒤에 가면 지수를 분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실수까지 갈 거거든. 이렇게 되면 루트 기호를 싹 다 지수로 바꿔서 지수의 형태로 바꿔서 지수 법칙 적용할 거야. 그럼 지금은 우리가 지수를 자연수만 보고 있으니까 요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np 제곱근 amp 제곱인데 이게 약분한 거랑 같더라.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걸 왼쪽처럼 np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np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맹이인 a의 np 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또 한번 볼게. 우변에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n 제곱근 a의 m 제곱이 있어요. 이거 전체를 왼쪽 그림을 보고 np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np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알맹이인 A의 MP 제곱이 나오면 맞더라.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수가 NP니까 N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A의 M제곱의 P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하기로 했으니까 M 곱하기 P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똑같이 나왔지. 그래서 MP제곱이 되더라. 입니다. 오케이?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결론은 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와 안에 들어있는 지수에서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는 마치 약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약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약분할 수 있더라. 이거랑 거꾸로 가면 n제곱 우변처럼 n제곱근 a에 m제곱 있을 때 앞에 제곱근이랑 뒤에 지수에 똑같은 걸 곱해도 괜찮더라.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이제 계산상의 성질을 꼭 정리를 해 두세요. 오늘 집에 가면 이거부터 보고 자. 알았지?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쭉 내려가서 마지막 거듭 제곱근의 대소 비교. 이것도 우리가 제곱근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잘 봐. 3이 2보다 크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 루트를 씌우면 누가 커요? 당연히 얘가 크지, 그지?
요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잖아.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서 비교해도 똑같더라. 요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A, B가 둘 다 0보다 큰 양수인데 A가 B보다 크면 n제곱은 루트 씌워도 크기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야. 그치? 그러면 n제곱근이 서로 다를 때는 이거를 끼워 맞추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건데, 그때 끼워 맞출 때, 즉 공통 부분으로 만들 때 위에 있는 계산상의 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루트 3과 세제곱근 4를 비교해 보래요. 루트 3과 세제곱근 4를 비교해 보래요. 그러면 제곱근은 앞에 뭐가 비어 있다고? 요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제곱근이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그냥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뭐 얼마인지 알면 제일 좋지만, 그래서 앞에 있는 제곱근을 맞춰보는 거야. 어디에 맞추면 돼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에 맞추면 되죠. 얼마씩 곱하면 돼? 6이 되려면 앞에 거는 3 곱하고 뒤에 거는 2 곱하면 되죠. 오케이. 그렇다면 아까 계산상의 성질에 따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지수에다가 3을 곱해야 되죠. 맞지? 이거 6번에 있는 내용이었어. 얘도 여기다가 2를 곱하려면 안쪽에다가 4의 1제곱이니까 1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지수에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론. 이 녀석은 6제곱근 27이 되는 거고요. 얘는 6제곱근 16이 되는 거야. 어때? 누가 커? 27이 더 크겠지 뭐. 그치? 6제곱근은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이쪽이 커요. 그럼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크다는 얘기야.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6번에 있는 내용을 써 먹었어요. 이거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요. 나 제곱근 너무 헷갈려서 못하겠어. 그러면 루트를 벗겨내고 싶잖아, 사실. 그러면 얘네 둘 다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몇 제곱 하는 겁니까? 6제곱 하는 거지. 그죠? 6제곱 해도 되고, 사실 뭐 12제곱 해도 되는데, 6제곱 최소한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3을 6제곱 해보고요. 세제곱근 4도 6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루트 3은 6제곱 하면 얘를 제곱 빌려주고 곱하기 3이죠. 그죠? 얘는 4죠. 얘는 세제곱 빌려주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왼쪽 거는 제곱하면 3이 튀어나오니까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세제곱하면 4가 튀어나오니까 4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비슷해. 3의 세제곱이 더 크죠. 따라서 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 3이 더 크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죠. 오케이? 좀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문제는 결국은 못 풀었네요. 숙제는요.